자, 창업환경 분석 이제 그 3교시 2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업환경 분석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서 기업가 정신, 즉 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해야 될 학습 목표는 기업가의 정의, 그 다음에 기업가의 정신 및 특성을 이해를 해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에 대한 사례를 토의해보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또 개인별로 이런 사례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본인의 창업 적합성 분석을 해보고 또 창업자로서 어떤 적합도를 평가를 해보고 창업의 강약점을 분석해보는 그런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 순서가 맞은데 여러분들과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 수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개별적으로 뭐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서를 보내서 접수 받아보는 방식, 뭐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습을 대체해보고 그게 이제 정 안 되면 중간고사 이후에 대면 수업을 이용해서 이런 그 적합도랄지 강약점이랄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은 업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용어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업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업이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업을 어떤 주체자가 어떤 일을 바로 방금 얘기한 업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면 자, 어떤 주체다? 주체자가 누구죠? 여러분 본인이겠죠. 어떤 일, 여러분들의 아이템이겠죠. 일정한 목적,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생계형,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생계형이냐, 뭐 생활형이냐, 취업형이냐, 취미형이냐, 나는 그냥 취미로 사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나는 내 생활의 일부로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나는 정말 돈을 벌 목적으로 기업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일이 바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창업은 뭐냐?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 그래서 그러면 폐업을 했다가 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창업이냐? 아니면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뭐 창업이냐? 그런 거는 창업의 분류에 들어가지 않고요. 1교시 때 설명을 드렸지만 중소기업 창업 그 과정에 보면 창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요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과 창업과 이제 기업. 기업은 뭐냐? 기업은 영리를 얻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나는 기업을 가지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기업을 하고 있다보다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는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영리를 얻기 위해서 물론 뭐 비영리적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겠죠. 뭐 공기업이랄지 이런 거는 뭐 영리보다는 비영리적으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창업을 하는 속에 기업이라는 거는 영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고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조직체를 기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산업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산업체인데 산업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을 그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뭐 조선 산업, 뭐 또 반도체 산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즉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배달 산업 이렇게 이제 전부 하나의 뭐 특화되는 거는 다 이렇게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와 같은 용어의 정의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사업과 창업과 기업과 산업과 물론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 분야의 강의를 들으면 홀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가 누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를 수업 시간에는 토의를 한번 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선정을 했고,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지금 있는 시간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는 누구일까? 나는 존경하는 기업가가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번 기업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한번 뭐 배워보는 이런 것도 모방도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있다면 이제 누구냐? 그분을 왜 존경하느냐? 그래서 나는 뭐 교육 사업 하시는 분, 그다음에 무슨 뭐 음식 사업 하시는 분, 또 뭐 다른 뭐 기타 뭐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나는 우리 창업경영학과에 오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야에 맞는 그 성공한 기업가를 한번 찾아서 그분들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뭐 따라 배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창업자의 적성이나 강약점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는데 이런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뭐라 그럴까 대면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연구실에 오면 개인별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란 무엇이냐? 기업가란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물론 이제 재산적인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뭔가 좀 부유해지기를 원하겠죠. 그 어떤 경제력을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결국은 내 물건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서 물건이 잘 팔리도록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원의 혁신적인 사고나 방법으로 즉 확장을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있죠. 기술이나 자본이나 그다음에 뭐 정보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이냐. 사람을 혁신할 것이냐, 제도를 혁신을 할 것이냐, 뭐 방법을 혁신할 것이냐 이렇게 뭐 아무튼 혁신적인 그 사고나 방법으로 키워야만이 확장을 해야만이 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기업가라고 그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험도 있겠죠.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이 나오면 아이고 나 이 사업 못하겠네 이렇게 해서 접으면 기업가라기보다는 기업가의 자질이 없다고 보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고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지금의 바로 이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오리라고 아마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답이 없거든요. 모르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너무 불확실성이 크지요. 코로나로 인한 위험도 많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감수할 것이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업가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좀 오탈자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 배달이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배달 아닌 다른 어떤 분야별로 사업 하는 분야별로 틀리겠지만 그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업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창업경영학과에 오신 모든 분들도 이런 기업가의 소리를 듣고 기업가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와 경영자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영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어떤 모호성에 대한 높은 그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야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 그냥 바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접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위험성은 있지만 이런 위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행동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기업가가 되겠죠. 물론 야, 뭐 소나기는 피해 가라고 했듯이 야, 잠시 좀 휴업, 폐업을 했다가 뭐 다시 도전을 하자.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업가는 뭔가 모호성에 대한 높은 고려와 그다음에 위험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제시를 하고 성취 욕구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 나름의 어떤 혁신적인 분야를 찾아가서 기술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기업가인 반면에 경영자라는 거는 뭐냐? 굉장히 좀 모호하다. 그러면 나 이거 접을래. 왜냐하면 나 이 경영자 포기할래. 그래서 기업가와 경영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제 오너 경영자는 이런 그 모호성이 높거나 위험이 있을 때도 과감히 헤쳐나가는데 전문 경영인은 이거를 자기 당대에 뭔가 이득이 나고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당대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오면 이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지금 시점에 너가 경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은 뭐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거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 감소에 대한 행동도 낮고 모성에 대한 것도 뭐 낮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순히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이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가보다는 경영자들은 뭐랄까 자기 당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미래 5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당대 2, 3년 내에 성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와 경영자 그런 그 전문 경영자가 뭐 다 좋고 그다음에 오너 경영자가 다 나쁘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물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일부 그 오너들이 오너들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그 같은 분야에 근무하시는 중간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그래도 기업가와 경영자의 차이점은 있고 전문 그런 경영인과 오너 경영인 사이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업가 정신에서는 이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를 많이 들었죠. 그 정주영 회장님의 사례는 또 다음 페이지에도 또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에디슨이 100일 전구를 만드는 그 당시 교훈을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찾아봐도 나옵니다. 그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저도 지금 실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에디슨만큼은 나는 실패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와 지식, 새로운 지식이라는 이런 차이점, 이렇게 말하는 그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끈질기게 도전을 해서 결국은 백일연구를 만들어내는 뭐 이렇게 되었듯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교훈도 바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기업가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분들이 성공한 것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죠. 즉 성공한 전략은 이론이 될 수 있지만 그 이론이 바로 성공하는 전략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나는 정주영 회장처럼 똑같이 할래.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했던 그 당시의 창업 환경, 방금 전에 배웠죠. 그런 창업 환경이 지금 나오겠느냐? 똑같은 환경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에디슨이 백일 연구를 만드는 그 당시의 환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환경을 극복하는 정신과 어떤 방법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토끼와 거북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시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이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화를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60년대나 70년대 토끼와 거북이의 그 사례에서는 뭐를 많이 강조했냐면 거북이의 근면 성실함을 강조를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는 중간에 가서 낮잠을 잤다. 거북이는 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누가 이겼다? 거북이가 이겼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냐? 그럼 토끼가 이길 것 같은데 거북이가 이겼다. 이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해서 거북이의 정신을 강조를 한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야, 토끼와 같은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응?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토끼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중간에 뭐를 했다? 졸았다. 잤기 때문에 거북이한테 졌다. 그래서 토끼와 같이 빨리 뛰는 정신으로 목표까지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가 나오게 되었죠. 한때는 그 일을 못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쉬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까지 강요를 해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노동의 시간이 가장 길고 가장 강하고 한 국가로도 한때 소문이 났죠.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경제를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환경에 지금의 이런 시대가 되었고 또 지금의 이런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풍요함 속에 또 일부는 그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이면에 불평등한 요소, 불합리한 요소들도 많이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뭐냐면 90년대 이제 그러면 90년대는 어떤 게 나왔냐면 야 토끼와 거북이가 그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이제 보니까 토끼가 목표까지 빨리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가 야 그러면 중간에 하천을 만들어 놓고 하천이 있는 곳을 이제 뭐 경주로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이제 열심히 가다 보니까 토끼가 또 쉬지 않고 목표까지 가려다 보니까 하천이 있어요. 그럼 토끼는 하천을 못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뱅뱅거리고 있을 때 거북이가 딱 나와서 하천을 유유히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지혜를 이용해서 이제 창업을 하자 그래서 또 거북이의 지혜를 또 한참 강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토끼와 거북이 이제 사탄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4차 산업혁명과 비슷한 거죠. 그 이제 토끼와 거북이가 야 그러지 말고 평지에서는 내가 잘 뛰고 중간에 하천 장애물이 만나면 거북이 네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 둘이 뭐를 하자? 협력을 하자.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협력을 합니다. 하천이 나타나면 평지에는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뛰고 하천 장애물이 나오면 거북이가 토끼를 업고 건너가서 목표에 도달하는 이렇게 되려면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심리학 용어로 자기 개방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천 거북이는 하천을 나는 충분히 잘 건너가. 그다음에 토끼는 나는 평지가 나오면 졸지만 않고 중간에 뭐 자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빨리 갈 수 있어. 이렇게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개방을 하고 그 장점들을 모아서 협력을 하는 것. 이렇게 그 서로 간의 신뢰 속에 협력이 되는 관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근데 우리 바로 이웃과 국가인 일본은 그 우리 한국이 뭐 어찌어찌 한다고 그래서 한국의 중요한 그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그 핵심 소재 세 가지를 갑자기 수출을 중지해보는 이런 아주 그 비기업가적인 야만적인 이웃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국가로서 찍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 그 구매 불매 운동 이게 우리 국민 사이에 스스로 추진이 되어서 일본의 여러 기업들이 스스로 폐업을 하고 일본으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업가들이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쓰면 뭐 안 되겠죠.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비열하다는 건 아니고 일본의 일부 정치인, 아주 못된 정치인들이 일본 정치의 어떤 핵심으로 작용을 할 때는 이렇게 아주 비열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하고는 우리 협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기에 일본을 극복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그 의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일본을 이긴 그 길을 해야 되는 이런 그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이런 융합형 창조적인 인간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넓이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T자형 인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창업 경영학과 학생들도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수 전공을 왜 합니까? 바로 이런 T자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융합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복수 전공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우리 창업경영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복수 전공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학과에 가서 부동산도 좀 보고 그럼 부동산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사업을 할 때 내가 점포를 어디에 낼 것인가 상권 분석을 할 때 아니면 입지 분석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도 알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학과도 옆에 있으니까 우리 기업을 키우면서 난 기업을 단순하게 영리 목적으로만 했는데 아니구나 이런 그 기업가들이 이 사회에 환원도 해야 일부 하고 이 사회에 같이 이렇게 기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거라서 사회적 기업도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과목도 한두 개 과목도 뭐 들으면 좋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나이가 벌써 40이 넘고 50, 60이 됐는데 내가 노후에 좀 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노후에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뭐 좀 관심이 있다면 그 지금 우리 과에 그런 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 노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다양한 과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과들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 보는 것도 좀 좋고요. 이렇게 꼭 복수 전공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학문을 접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기업가 정신, 이제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기업가 정신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기업가 정신은 뭐 성취 지향성을 가져야 되고 혁신과 창의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다양한 학문적인 용어보다는 정주행 회장이 실제 했던 그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2년도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미국의 VIP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유엔군 묘지가 너무 삭막하더라. 그래서 유엔군 묘지에 잔디를 입혔으면 좋겠다. 그 52년 겨울에
대한민국에 저런 잔디를 입힐 수 있는 기술도 없었거니와 저만한 잔디도 어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 생각은 뭐냐면, 야, 저기를 꼭 잔디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잔디처럼 파란 풀로 입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파란 풀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지금 한겨울에 나고 있는 보리가 있다. 그래서 보리밭을 사서 저기로 보리밭으로 딱 입혀놓으니까 이거 한국식 잔디구나. 이렇게 볼 수 있, 잔디처럼 쫙 보여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을 하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그 미군으로부터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 거를 수임을 받아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또 67년도에 시작을 해서 73년도에 완공을 한 저 소양강 댐, 저뭐 세계적인 다목적 댐이죠. 저 다목적 댐을 그 설계하고 건설을 할 때 우리 이 건설부에서는 일본 기술과 일본 자본과 일본 물자를 이용해서 저 댐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주영 회장은 현지에 가보니까 야, 현지에 모래와 자갈이 엄청 많다. 그러면 저 모래와 자갈을 이용을 해서 저 댐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은 정주영 회장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이 승인을 해서 저걸 만들므로 인해서 일본의 기술력과 일본의 자본력을 물리치고 물론 뭐 전부 다 적용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이 기술력의 일부, 그다음에 우리 그 자본, 물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그 외화를 전락하고 일본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돈을 많이 그 거부하고 우리 기술력과 자본으로 해가지고 저 댐을 완성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현지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창의성. 그 다음에 이제 그 75년에 중동 진출을 할 사례죠. 중동 진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동에 공무원들이 가보니까 아이고 중동에 가면은 뭐 일을 못합니다. 너무 뜨겁고요. 뭐 물도 없고요. 뭐 온통 모래밭이고요. 이 안 되는 얘기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를 팍 내는 거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임자, 당신이 한번 갔다 와보소. 당신이 안 된다고 하면 내 포기하겠소. 그 정주영 회장이 이제 저 중동을 가보니까 어때요?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 이거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이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거고는 180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 왜 좋으냐? 낮에는 어떻게 한다? 자자. 낮에 천막 치고 자면 아주 시원하더라. 그 중동은 그늘만 되면 시원하니까 낮에 천막 치고 자다. 만약에 안 되면 중동에 뭐 오일 많고 그러니까 에어컨 돌려놓고 시원하게 자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밤과 낮을 바꿔서 공사를 하자. 밤에는 시원하니까 중동에 기름 많이 나니까 그 횃불을 들자. 응? 이래서 대한민국 그 국민, 야, 저 밤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 민족이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다 해서 한국의 국민성을 세계에 한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라고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또 계기도 안 됐습니까? 이와 같이 한 생각을 바꾸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창의성, 그다음에 하면 된다는 어떤 신념, 정신 이런 것들이 이 기업가의 정신이 아닌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로 그 울산 그 미포만의 현대조선소, 지금도 세계적인 조선소가 되었죠. 이 조선소에 완전히 이제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이 조선소에 배를 만들 테니 이 배를 사라. 근데 이 조선소 이 허허벌판에 이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 배를 사라. 사준다는 계약서를 하나 써라. 이런 것도 웃긴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뚫고 뭐 저 유럽에 가도 돈을 안 빌려주고, 아니 미국에 가도 돈을 안 빌려주고, 일본 가도 돈을 안 빌려주고, 그 유럽에 가가지고 그 영국에 가서 돈을 빌릴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죠. 그렇지만 그 당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5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거북선. 음? 음. 거북선 저 종이 지폐를 딱 내놓고 우리는 1400년대에 이렇게 세계적인 철갑선을 만드는 민족이다. 지금은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 지배를 받다가 또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 민족, 우리 국민성은 이렇게 한다면 하고 이렇게 또 창의력이 있는 이런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돈만 있고 또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오 해가지고 500원짜리 저 지폐를 거북선을 보고
돈을 빌려왔다는 이런 우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뭐다? 바로 기업가다. 그래서 우리 이 창업경영학과에서 지금 그 저와 같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그 뭐 창의적인 생각, 바로 성취 지향성,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런 학문적인 용어지요. 성취 지향적이고 뭐 혁신과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뭐 할 수 있다는 신념의 정신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한번 맡으면 반드시 완성을 하겠다는 책임 정신도 있어야 되고 저 경부 호텔이라고 저기다 써놨는데 이 상황에서 야 경부 호텔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경부 호텔 없습니다. 그 경부 호텔은 뭐냐면 조선소를 만든 60년도 70년도 이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뭐야 24시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통행금지가 어디는 없었냐면 고속도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서울 본사에서 일을 마치고 그 24시에 고속도로를 접어서 이제 어째 울산으로 이제 그 저 조선소 건설 공장으로 가는 거죠. 갈 때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주무시다 보니까 이게 목 디스크도 뭐 오고 목이 좀 불편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잤기 때문에 저는 경부호텔이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아껴 쓰고 뭐 그 본인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달성해야겠다는 책임감도 강하고, 이런 정신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그 이제 우리 창업경영학과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그 뭐야 창업경영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경영학과 오면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말이야. 창업경영학과의 장점이 뭐야? 뭐 일하고 있지만 창업경영학과의 장점도 많고요. 창업경영학과에 오면 배울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창업경영학과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신입생도 한번 같이 유치를 하고, 뭔가 우리 대학교 4년 동안 배우면서 야 우리 창업경영학과인데 뭔가 우리 창업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한번 있는 것.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1학년생들한테는 아니 지금 3학년들한테는 그 비영리 단체도 만들고 그 뭐야 온라인 창업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되다 보니까 바로 이 뭐야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그걸 못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 코로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뭔가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2년째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아무튼 이런 코로나 상황에 맞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서 새롭게 창업경영학과는 뭔가 다르다, 이런 거를 우리 다른 과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런 정신을 뭐 꼰대 정신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뭔가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가의 특성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 다 드렸죠. 강한 성취 욕구와 성장 욕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장과 성공은 어떻게 틀립니까? 물론 인생의 목표를 성공에 두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목표는 성장에 두고 있습니다. 그 성공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꼭 달성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나는 돈 100원을 벌겠다 해서 100원을 벌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장은 뭐냐면 나는 오늘은 지금 돈이 10원 있는데 내일은 내일은 20원, 모레도 10원을 더 벌고 15원을 벌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몇 원을 벌고, 이렇게 해서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로 꾸준히 목표를 도달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적은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 그 적은 성공을 꾸준히 계속해 가는 것, 이게 이제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목표를 정해놓고 어떤 그 성공을 했다 뭐 이러기보다도 이것도 뭐 작은 성공이겠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계획하는 것. 근데 이게 큰 의미에서는 성공보다는 성장,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나아지는 것.
뭔가는 모르겠지만 오늘보다는 내일이 분명히 좀 나아지는 그런 성장 욕구를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5년 후에 어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나 내 인생은 성공했다. 뭐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한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기회 및 목표 지향적인 성향. 자기 목표를 오늘은 어떻게 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고 지난 시간에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자기 관리 또 마지막 시간에 이 본 과목의 마지막 시간에도 나오는데 자기 관리에서 시간 관리도 나옵니다. 시간 관리를 종합병원 의사들은 그 진찰 시간표를 보면 5분 단위, 10분 단위로 환자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몇 분 단위로 시간을 씁니까? 저는 통상 오전에 지금 새벽에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은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는 녹화를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7시까지 녹화를 하고 7시까지 녹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 와서 뭐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저는 시간 간격을 대략 뭐 1시간 단위로 아니면 뭐 2~3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짭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또 누구를 만나고 또 점심 이후에는 뭐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짜는데 종합병원 의사들은 5분 단위로 뭐 10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 계획을 만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도적이고 자기 시간이 타이트한 이런 강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좀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간 계획을 좀 뭐라 그럴까 타이트하게 성장 위주로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끈질긴 문제 해결 능력 뭡니까? 단순히 아유 이거 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안 된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에디슨이 뭐 2399번인가를 뭐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면서 이 백열 전구를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문제가 뭔가 한 가지 문제, 두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 해결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힘과 역량을 키워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이거 될 수 있다. 아이고 안 되네. 포기해야 되겠네. 이 뭐 안 되는 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된다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될 거야. 되겠지. 응? 이렇게 해보자. 이 방법도 있네. 이 방법도 있네. 이거 좋은 방법이네. 누가 이 방법으로 해봐. 야, 그건 안 돼. 정주영 회장이 잘 쓰는 말에 이봐 해봤어 하는 말이 한때 유행이 됐었잖아요. 응? 그것처럼 긍정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이런 거. 그다음에 무조건 나 회사 사장이야. 나 회사 뭐 대표야. 이렇게 해서 지위와 권력보다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접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욕구. 그다음에 정직함. 일본 제가 사례를 많이 드는데 물론 일본하고도 뭐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전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웃 그렇게 하면 자기 개방이 안 되죠. 그래서 정직과 신뢰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애자일 전략, 애자일 조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속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계획만 잘 세운다고 보면 계획만 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죠. 그래서 계획만 세우다 보면 환경이 바뀌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애자일이라고 이렇게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이나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애자일 조직, 애자일 전략과 애자일 조직을 지금은 또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고객 니즈를 파악한 이후에 신속하게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에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분석을 해서 다시 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피드백을 해서 보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보다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면서 애자일 전략을 가진 애자일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실패에 관한 적절한 관리. 한 번 실패했다고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 그것에 대한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피드백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가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나가고 실천하는 활동 과정, 즉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 뭔가 새롭게 하는 것,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은 뭐야? 곧 이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혁신이죠. 혁신. 이러한 혁신을 실천하는 활동, 그런 과정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기업가라고 한다. 그래서 그 기업가들의 실천 행동으로서는 뭐 변화, 혁신, 뭐 이런 용어들은 학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우리 현재 그 창업 경영 학생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각이나 그 행동, 또 뭐 물론 많은 그런 우리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죠. 뭐 삼성의 이병철이나 뭐 이건희 회장님들도 아주 그 뭐야 중요한 그 대단하신 그 뭐야 기업가들이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 경험 사례를 잘 배워서 적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된다,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말이 시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기업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시간 그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창업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실습지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그 창업 본인의 어떤 적합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걸 줌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사무실에 온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직접적으로 1대1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강약점이 있는가, 그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를 해서 내가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강점은 피워나가고 약점은 회피해 나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수학 분석에서도 잘 나오는데, 나의 강약점과 그다음에 외부적인 환경 요인의 기후와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별로 내가 어떤 항목에 강점이 있고 어떤 항목에 약점으로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그 분석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개별적인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제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으면 오시면 직접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업가 정시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이템을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창업의 4대 요소 중에 창업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창업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배우게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차 수업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